안녕하십니까. 2021년 두 번째 새해맞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아파트 시장이라는 건 강남에서 한 곳이죠. 그게 강북에 있다라고 해서 강남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땅에서 강남은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강남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땅 보기가 힘든 거죠. 자, 이번에는 농지 상강에서 어떤 농지를 과연 찾아야 될까?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제일 먼저 국토부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 농림부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 여기에는 없지만 지자체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국토부나 농림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생각을 바꿔주면 나는 가만히 앉아있다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더블도 되고 뭐 거의 50%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근데 농림부나 국토부에서 생각을 안 바꿔줘. 그러면 할 수 없어. 내가 내 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는 이제 땅을 갖다 어떻게 볼 건가 한번 내용을 봐보시면 우선 제일 먼저 이렇게 보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봐보면은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98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1등의 법이 국토계획법이에요. 이게 국가의 생각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 법령이 98개가 있어요. 이건 2번 방에 들어가요. 두 번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농지법, 도로법 이런 건 전부 농지법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이런 건 전부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92번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림부 생각이에요. 그 농림부 생각은 2번 방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방이 있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가장 중요한 1번 방과 2번 방을 갖다가 여러분의 설명을 드려놨고, 그러면 첫 번째 국토부 생각을 알아야 된다 이거요. 1번 방에 있는, 근데 국토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 국토부가 땅만 만나면 무조건 까문기를 하라고 그래요. 무조건이라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는 까문기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존해? 이런 걸 국토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지냐이며 생각 안 해. 얘는 까문기지 마라. 얘는 까문기지 말고 평생 건드리지도 마. 이게 그린벨트예요. 이게 국토부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농지구임이하고 안 보여요. 그냥 이 일대는 까문겨. 이 일대는 까문기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농림부 생각이에요. 농림부 생각은 이렇게 했어요. 농지만 만나면 지 새끼야. 미워도 자기 새끼, 이뻐도 자기 새끼, 잘못해도 자기 새끼, 잘해도 자기 새끼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다 효도를 많이 하는 게 바로 뭐냐? 농사가 잘 되는 땅, 농업진흥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효도 점수가 99점이야.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이야. 얘는 90점은 못되지만 89점짜리예요. 그런데 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보통 여러분 얘기하는 상대농지라고 우리는 비진흥농지, 얘는 낙제 점수예요. 60점에서 1점이 모자라는 낙제 점수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농지를 만나면 점수를 보면 돼.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자기한테다가 효도를, 그래서 농림부는 이용과 보존, 공장으로 이용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 관련 시설로 이용하고 농업으로 보존해라 이거예요. 바로 이게 국토부 생각이에요. 농림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농림부 생각을 바꿔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여러분들 2강에서 설명드렸던 건 뭐예요? 도시계획에서 나와 있는 시가와 예정용지. 사실은 이 얘기를 조금 번외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많습니다. 1년 만에 딱딱을 친 데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이 방송은 일반인들 보시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 황막사 회원분들하고 그 다음에 토지 총남 땅꾼 대학에 있는 분들이 보시는 건데, 이걸 일반인들도 보시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글 써놨어요. 야,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거 얘기하면 저 사람 나와서 대학 교수라는 놈이, 전직 대학 교수라는 놈이 뻥친다 뭐 한다라고 그런 얘기할까 봐 그냥 시가와 예정용지가 뭘로 바뀌는 거?
저희 지금 얘기한 자연 취락지구로 주거지역 전에 있는 단계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로 바뀌어도 2년 만에 5천만 원 투자해서 현금 5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1억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설명드렸는데 그 대신 저희가 장사 아닙니다. 회원들 제자들 보시는데 이 땅을 가지신 네 분한테다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1원 한 장 안 받고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농지라 우리는 거는 그거는 1번 방에서요. 2번 방에 농지라는 건 어떻게 되냐? 얘는 자 이게 이제 99점짜리가 89점짜리로 가는 걸 이거는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절대 농지, 지능 농지가 비지능 농지가 이걸 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지에서 해제를 한 거야. 그래서 얘 점수를 59점을 준 거예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이제 관여했기 때문에 시집장가 보내라. 이거 내 자식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9점을 준 거예요. 이거는 농림부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농지를 만나야 되는데 이 농지는 2005년도 6년도에 이미 한번 대규모의 어떻게 됩니까? 변경과 해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2010년이 지난 2016년과 17년도에 대규모의 해제와 변경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뭐 예견으로 하면은 2026년이나 7년도에 가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해제와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러한 강의를 해드린다면 이거는 잘못된 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도로가 놓인다. 뭐가 된다. 철길이 놓인다. 외따른 섬이다. 이거에 의해서 만평방미터 3,000평 이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해제해달라고 다시 한번 농림부에서 해제를 안 해도 해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서식이나 이 자료는 황막사에 오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자료도 올려놔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영농요건 분리농지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국토부에는 도시계획위에서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은 자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비지능 농지를 지능 농지를 비지능 절대 농지를 상대 농지로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농림부 생각이야. 그 다음에 지자체의 장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야 여긴 경사도가 15도 이상이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경운기도 못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면적도 있는데 집단 영농이 불리하다. 그러면 농농 여건 분리 농지다라고 그래서 이 지역은 농지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안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앉아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래도 안 되면 건설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안 바꿔줘.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도 안 바꿔줘. 우리 지자체에서도 안 바꿔줘. 그러고 할 수 없어. 내 땅을 내가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장성하게 되면 시집장가를 보내야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보낼 때 이게 친정은 농지법이에요. 농지법에서 출발해서 1번으로 가느냐 2번으로 시집장가 가느냐 3번으로 가느냐 4번으로 시집장가에 가느냐에 따라서 법령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로 시집가면 도로법이에요. 그 다음에 빌딩으로 가면 건축법이에요. 아파트로 가면 주택법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집장가 갈 때 간다는 거예요. 형질 변경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시집장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럴 때 뭐예요? 제일 먼저 가야 되죠. 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 있으면 뭐래? 가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음식 먹는 게 아니고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자리를 저걸 해야 돼. 하수 계획이 있어야 돼. 버려야 돼.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잠자리, 주택 이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난하게 인허가가 가능하다라고 그랬을 때 형질 변경 허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건물 짓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 갈 때가 가는 길이 있냐?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건축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부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로 시집간다, 그러면 도로법이 되는구나.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가면은 시집 갈 때, 오고 갈 때 이걸 형질 변경하는데, 이건 또 별개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대신 떠난 자리를 대체해놔라, 농지로 대체해놔라. 그래서 이게 농지 전용 부담금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농지, 다음 농지에 대한 배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해놨죠. 바로 뭐냐면 건축 허가냐, 전용 허가냐, 초지 허가냐, 무슨 허가냐, 숙박업 허가냐, 매장 허가냐, 체육시설 허가냐, 이게 어디로 시집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요거는 나중에 형질 변경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요때 오늘 한번 잠깐만 보셔야 돼요. 일단 건축물의 건축, 형질 변경, 토속 재치, 물건 적치, 토지 분할이라는 5가지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요게 뭔가는 다음번에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나오는 거예요. 농지의 경우는 30%만 전용이 되면은 지목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면은 100% 전용해, 산지 전용이 돼야만 어떻게 됩니까? 지목 변경을 해준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농지는 어디 살고 있냐? 땅은 어디 살고 있냐? 늘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려고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비도시 농촌 지역에 살고 있냐? 도시 지역에 살고 있냐? 그린벨트. 이게 이제 김포도시 계획이에요. 아셨어요? 고촌에 있다. 그러면 그건 그린벨트 확률이 많네. 그 다음에 고촌 안에서도 요 안에 있죠.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울긋불긋 돼 있죠.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닌 거예요. 고촌은 읍내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면 물색 낚아오는 데는 여기 전부가 그린벨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김포 읍내에 있는데 풍무지구라든가, 또 아니면 김포 신도, 한강 신도시라든가 이러한 데 또 땅이 있다. 그러면 그건 도시의 땅이구나. 그러면 이쪽에 이제 지금 뭡니까? 강화 쪽으로 이제 가다가 배낭을 지명이 생각이 안 나서 더듬거렸습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은 이쪽에 가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 있죠. 여기 있으면 이게 비도시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유념하실 게 하나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우리나라는 딱 해가지고 2군데를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하늘에 있는 땅이냐, 땅 위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 도시에 있냐, 비도시에 있냐. 도시는 무조건 개발 위주예요. 무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도시 지역에 들어오면 국토부에서 무조건 까문겨.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닌 건 아시죠? 자, 이렇게 까뭉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도시다 이러면 보존이 원칙인 거예요. 다시 한번, 농지가 도시에 있냐, 비도시에 있냐, 아니면 그린벨트에 있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줄 아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땅을 판단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여기 가서 가라, 저기 가서 그러면 그 땅의 좋고 나쁨, 선호를 여러분이 판단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기판력, 판단 능력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늘의 농지구나, 국토부 땅이구나. 국토부에 생각 알아야 돼. 땅 위에 있는 농지구나. 이건 농림부 땅이네. 그 농림부의 생각을 알아야 돼. 여기에다 아까 얘기한 지자체, 이제 여건 영농 분리농지라고 우리는 이러한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땅이 있는데, 그건 좀 적어온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생각은 어떤가, 농림부 생각은 어떤가, 이걸부터 따지셔야 돼. 그 다음에 그 땅이 도시에 있냐, 아니면 비도시 지역인 농촌에 있냐, 딱 땅은 4가지 노건을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땅이냐, 땅 위에 있는 땅이냐, 농촌에 있는 땅이냐, 도시에 있는 땅이냐. 앞으로 500편 강의 들을 때 이제 늘상 들으면서 이게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국토의 83%는 비도시 농촌 지역이에요. 17%는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은 뭐라? 까뭉겨라.
B도시 우리나라 국토의 83%는 까물기지 말고 보존을 해라. 라 우리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천기누설 그랬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방송은 이 유튜브 방송은 지금 땅꾼 대학에 그 입학하신 분이나 아니면 황막사 회원님들을 위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부에서 오셔서 그냥 방송 경청하는 거 얼마든지 그냥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견해를 갖다가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그 조그만 예의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자, 땅꾼 대학의 비밀 뭐냐? 땅을 만나면 무조건 상가지역. 야, 그거 힘들겠네. 그럼 주택 줘. 그것도 힘들어. 그럼 공장 줘. 그럼 그것도 힘들어. 아, 그러면 창고 지면 되겠네. 근데 그것도 힘들어. 그러면 냅둬. 그래도 땅값을 올라. 라고 우리는 생각을 늘상 갖고 계셔야 돼. 이게 철칙이에요. 사람들은 맨날 땅만 보면 이거 어떻게 까뭉기나 그거 가지고 개발가치 미래가치 몰라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진짜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능력이 안 되고 지식이 그만큼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 못하는 땅을 갖다가 전부 땅값도 안 올라갑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유념해서 보셔라. 그래서 미리 좀 사전에 얘기해 드릴게요. 도시부동산은 이용가치예요. 알으셨어요? 이용가치에 따라서 용적률이 얼마냐, 건폐율이 얼마냐, 무슨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땅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가장 높게, 가장 다양하게 짓는 게 상업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주거지역 가격의 보통 7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농촌부동산은 지역가치야. 산 밑에 있어, 도로 밑에 있어, 어디에 있어, 도로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땅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부동산은 축이 고정돼 있어요. 강남은 강남 그대로예요. 그런데 농촌부동산은 축이 수시로 변합니다. 어느 날이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당수지구가 떴죠. 당수지구를 뜬 거는 아니고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결정 고시하는데 여러분들 매송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봉담 한번 가보셨어요? 봉담 한번 가보시면은 봉담을 3개월 만에 가보셔도 지금 까무러치십니다. 그러면 제2의 호매실에 제2의 뭐가 어딘가를 또 찾아내야 되는 게 이게 축의 싸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일반 다른 전문가 뭐냐 팍팍 가르쳐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희 제자들 저희 회원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유튜브에서 보고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못 가르쳐드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부동산은 건물의 싸움이에요. 농촌부동산은 공간의 싸움이에요. 자, 그 지난번 2강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자, 시가와 예종용지를 추정을 해서 들어가서 2년 만에 법원 산단 옆에 있는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됐다. 이거를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더 큰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회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 내용 얘기하고 그러면 저 대학 교수라는 양반이 저게 무슨 뻥을 치나 뭐나 그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근데 그러면 그 땅 소개해주고 지금 얘기한 대로 돈 1원 한 장 제가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NGO 단체 회장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봉사도 하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리는데 회원들이나 제자들한테 그거 돈 받고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냥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배우세요. 그러니까는 뭐 입학하라 이런 게 아니니까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농업도시가 옛날엔 공업도시로 가지만 지금은 농공도시로 갑니다. 농공도시로 간 다음에 공업화로 간 다음에 첨단 산업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첨단 산업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예비적인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축을 갖다가 만나거나 저희들 모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데 오프라인 모임 만나면은 이러한 얘기들을 다 해놔 드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로변에 일어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이런 1번 축 같은 데는 축기가 어떻게 되면 약 2m, 3m가 돼요. 여기는 지금 얘기한 개발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로변 옆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을 주변에 마을 앞에 있는 이런 데를 또 매입을 하라 뭐해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만에 여러분들 남쪽이 고향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긴 똑같으네. 근데 동네 앞은 변경이 됐네. 알겠어요? 이게 그 지역에 가서 또 지역 축을 또 보셔야 돼요. 이거는 능력입니다.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흑막사라고 그러는데 저희 다움에서 검색하고 흑막사 황사막는 제가 한국인 최초로 IMF 다움인 1999년도에 중국 사막에 나무 심으러 간 장본입니다. 약 50만 그릇 심었고 약 17년 동안 했고 지금 미얀마에다가 직업학교 줘주고 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사회에다 환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얘기한 대로 제가 이제 금년도에 이제 그 2020년도에는 대학에서 제가 올해 나이가 70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좀 뭐 막말해서 막 반말들로 해서 글들 올려놓으시는데 조그만 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정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2월 달로 강의 정년이 끝났고 금년도서부터는 이제 원래 노인정에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충남대학이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 입학들 한번 해봐 보세요. 5년 동안 수업료 등록금 3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교재라고 그러는 건 이와 같이 무지막지한 약 3,500건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는데 한 번 더 입학하셔도 여러분들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땅권대학 퀴즈. 도시지역은 개발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다 아니다. 김은 맞는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이거를 갖다가 해놓고 왜 난 안 보내주냐라고 그러는데 여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되니까 저 정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일정 인원인데 요번에는 한 서너 분만 골라서 요번에 뭐가 나왔냐. 자,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왔어요. 약 40쪽 자료가 나왔는데 칼라로 인쇄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분 그 댓글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